책이 나온 김에 하나 찍습니다. 네. 이번 책은 번역서입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톨스토이의 대표적인 민화인데요. 책 제목을 톨스토이 민화라고 할까 하다가 최근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가.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다 민화라는 표현 대신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작품을 표제로 내건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거 창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박형규 선생님이 번역하신 또 출판사 까면 인디부 거기도 있고, 그거 말고 이제 최근에 나오는 건 홍대하 선생님이 번역하신 현대미학상가, 그 되게 많이 팔리고 있어요. 번역 잘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책이 요거 이제 책 나오는데 엄청 기다렸는데 법무사에서도 또 나왔더라고요. 이제 역자는 제가 모르시는 분이긴 한데, 그 다음에 작년인가에 또 문학동네에서 이항재 선생님이 이제 농문학계 원로 선생님이신데요. 또 요 제목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로 문동에서 냈더라고요. 그래서 트렌드를 반영하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 이제 이것은 비룡소 클래식에 들어가 있는데요. 기왕지사 이제 나온 비룡소 클래식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디킨스, 뭐 데이비드 코퍼필드나 위대한 유산을 쓴 그 디킨스인데, 디킨스가 쓴 이제 동화풍의 소설, 혹은 소설이라기보단 동화에 가까운. 하지만 제가 언제 디킨스를 찍으면 좋겠는데, 디킨스는 소설 자체가 그의 소설 자체가 거의 아동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거는 뭐 디킨스뿐만 아니라 방금 그 공색 정리를 끝낸 그 프랑코 모레티의 세상의 이치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 뒷부분에 그 디킨스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영국 문학이 19세기 그때 아동 문학의 그런 이제 전통을 보여준다고. 영국 문학 자체가 굉장히 상식적이고 그렇잖아요. 권선징악이고 선악이 분명하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근데 아무튼 대표적인 게 또 이거고, 또 하나는 이거 전에 편집부에서 보내주신 건데요. 이제 80일간의 세계 일주, 줄 베르네, 뭐 해저 이말리 이런 거, 그 우리 소설가 김영하, 그 김영하 작가가 되게 좋아하는 작품으로 이거 꼽았었어요, 옛날에. 예. 자, 그래서 예,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이 비룡소 클래식은 이제 처음에 제가 이거를 의뢰받았을 때도 초등 고학년을 이제 대상으로 한다. 초등 고학년과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성인 독자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비룡소 클래식에 들어가 있는 작품을 보면 레미제라블도 있고요. 삼성사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톨스토이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딱히 아동 문학이라기보다는, 어린이 문학이라기보다는 세계 고전을 아이들이 보기 조금 편하게 사파 같은 거를 조금 넣어서 편집해서 출간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작품들이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두께를 보시면 네, 다이제스트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다고 말을 하죠. 써져 있고요. 저 같은 이것도 지금 톨스토이도 읽기 편하게 편집했다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사파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 내용은 이게 줄여진 게 아니에요. 그냥 원전을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 민화라는 장르의 특성상 민화는 구전되는 문학인 거잖아요, 사실. 이거를 이제 톨스토이가 어 나중에 이제 한 중년, 노년 이쯤에 이제 풀었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제가 감히 비유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째 좀 거시기 하지만 비교하자면 소설가 김연경판의 뭐 흥부놀부, 콩쥐팥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순수 창작물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음, 메시지 전달이 좀 중요한 그런 장르일 수도 있고요. 이야기는 당연히 단순해야 될 거고요. 다시 이야기는 단순해야 되고 메시지는 강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메시지, 강렬한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게 하려면 이른바 문체랄 것이 현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료해야 됩니다. 구어체가 많고요. 근데 구어체가 듣는 사람은 편하죠. 네이티브들이, 원어민들이 들을 때는 그게 편한 게 구어체지만, 저희 같은 외국인이 그걸 책으로 읽을 때는 구어체가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번역을 해 놓으니까는 이른바 그 뭐 톨스토이는 제가 굵직한 소설 번역을 안 했지만, 뭐 도스토옙스키, 까라마조프, 제아벌, 뭐 파스테나크의 닥터집하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더니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뭐 말하다 듣다 각종 그 동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압축적으로 앞뒤로 이렇게 좀 생략을 하고,
문단 구분 같은 것도 독자들이 읽기 조금 편하게 제가 기존에 번역한 것보다는 편집을 많이 가했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집자가 또 보면서 우리말 뭡니까 문법이 반영되게끔 하는 과정에서 또 약간의 변형이 있고 뭐, 근데 그것이 원전을 해치는 수준은 물론 아니었고요. 최종 교정은 제가 또 봤었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제목은 우리가 이렇게 뽑는 걸로 해서 책이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 불만은 무겁다는 건데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왜냐면 이 시리즈 자체가 저 세계문화 전집하고 다르게 하드로 카바를 이렇게 하드로 하는 거여가지고 어쩔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좀 저명한 사람이 그린 사파가 들어가더라고요. 최근엔 앨리스가 나왔는데 앨리스도 이제 그 무슨 페니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제 그 사파가 들어가 있고요. 뭐 요거요. 이렇게 해서 러시아적인 어떤 특성이 반영된 사파입니다. 표제작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에 쓰인 사파를 역시나 이제 표지에 집어넣는데, 세면이라는 갓바치가 있습니다. 갓바치는 구두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아시다시피 구두를 옛날에 뭐 아무나 신나요? 구두 되게 부자가 신는 거잖아요. 적어도 이제 요즘 기준으로는 중산층 이상이 쓰는 건데, 왜냐하면 가죽을 살 만한 돈이 없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이 세면이 그런 걸 이제 외상으로 이제 해준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받고 자기가 겨울 동안에 입을 이제 그 코트를 맞추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근데 이제 외상 그거를 달라고 이제 하는데 안 준다, 뭐 내일 준다 이렇게 해서 돈 수금도 제대로 못 하고 돌아오는 길에 또 술은 또 한 잔 걸치고 가면서 생각하죠. 아유, 내가 마누라한테 또 잔소리 꽤나 듣겠군 하고 가는데, 이 마누라는 이제 집에서 당연히 이제 내일 땔거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못 사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냥 아주 평균적인 일반적인 보편의 삶을 사는 이제 그런 가정인 거죠. 그리고 이제 빵을 집에서 굽는단 말이에요. 지금 나 세면이, 그러니까 남편이 밥은 점심 저녁 먹고 올 거고, 그러면 빵이 굳는 거고, 그러면 빵 이거 갖고 버틸 수 있을 거고, 내일 새빵을 굽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세면 얘기를 하면, 가는 길에 지금 되게 춥습니다. 오돌오돌 이렇게 떨면서 집에 하나밖에 없는 외투, 이거 아내랑 같이 입는 외투인데 지금 이건 남편이 입고 나갔기 때문에 또 아내는 집에서 지금 나가지도 못해요. 외투가 없어서 오돌오돌 떨면서 가는데, 교회당 같이 그런 조그만 건물이 있는데 진짜 그 윤동주 시에 나올 법한 그런 채플, 이런 예배당 이런 게 있어요. 그쪽에 그 어떤 사람이 발가벗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는 순간 정직하고 멀쩡한 사람이라면 저렇게 옷을 다 빼앗긴 채로, 벗김을 당한 채로 이 엄동설 안에 저렇게 있을 리가 없다. 저 괜히 걸려들면 안 되지 해가지고 이제 무섭기도 하고, 요즘 우리 진짜 그렇잖아요. 흉흉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지나쳐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 코가 석잔데 지금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나쳤다가 갑자기 네가 지금 뭘 하는 거야? 네가 진짜 사람이냐? 저렇게 얼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다니. 그래서 쌤은 정신 차리고 다시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옷도 자기 거 벗겨주고, 근데 이렇게 물어봐도 대답은 잘 안 해요. 모르는 얼굴인데 어디 외지 사람이냐? 예, 저는 이곳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왔냔 말이에요. 그 제대로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이제 천천히 얘기하고 가자 하고 이제 데려갑니다. 당연히 들어섰더니 마누라가 이렇게 돼가지고 또 언놈이랑 술을 처먹고 이렇게 완전히 그 죄아벌에서 마르벨라 두프를 데리고 집에 간 그 라스콜리니코프 같은 이제 그런 딱 장면인데요. 마누라 완전 분기탱천하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 배도 고프고 나도 그런데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마트료나인지 마트로샨지가 그 뭐야, 당연히 이제 니네들 내가 일일이 다 어떻게 먹이냐고, 먹을 거 없다고 하고 이제 딱 마트료 나왔습니다. 딱 잡아 뗍니다. 그러다가 아차 싶은 거예요. 아유, 딱한 마음이 생겨서 먹을 거를 줍니다. 그때 이제 세면이 이렇게 웃죠. 방긋 이렇게 웃습니다. 웃고, 그리고 이제 먹이고 여사여사 해서 이 구두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는데 의외로 일을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세면이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을 일을 시켜보는데 너무 잘하니까, 일은 너무 잘하고 먹는 거는 조금만 먹고 뭐 사고 치는 것도 없고 이러니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이 표지에 있는 이 부자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